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 이미 붕괴가 시작됐습니다. 폭탄 돌리기는 이미 끝났습니다. 폭탄을 받아줄 인구는 줄고 있고 결국 노후까지 파산하는 세대가 생기고 있는데요. 부동산을 무리해서 매수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사업하다가 망한 겁니다. 투자 실패한 거죠. 구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파산시켜야 합니다. 시장이라는 건 그렇게 작동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상황은 일본 부동산 붕괴의 복사판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하죠. 고령화, 공급 폭탄, 미분양 등 이제 터질 것들이 계속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부동산 카르텔들은 지금 안 사면 늦는다, 공급이 부족하다, 집값은 다시 오른다, 이런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정상화로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실제로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부터 보시겠습니다.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무려 11만 6천 건이 넘는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이 추세라면은 연말까지 14만을 돌파해서 2013년에 역대 최다 경매 기록에 근접할 것입니다. 임의경매로 넘어갔다는 것은 대출받은 원금이나 이자를 3개월 이상 못 갚아서 금융기관이 집을 바로 경매에 넘긴 상황입니다. 즉 사람들이 버티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금리 인상, 이자 폭탄, 연체 폭발, 그리고 경매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집합 건물, 즉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의 경매가 집중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집값은 떨어지고 이자는 못 내고 거래는 막히고 결국 시장이 받아주지 않으니 마지막으로 법원이 받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도 예외는 아닙니다. 서울의 아파트나 오피스텔, 임의경매 건수가 한 달 사이 2배로 뛰었습니다. 서울은 양극화다 말했지만 금리 부담, 시장 위축, 거래 절벽으로 무리하게 빚내서 부동산 산 사람들 이제는 감당조차 못하는 상황입니다. 팔리지는 않는데 주담대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경매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동안 대출로 부동산 사는 게 오히려 비정상이었던 겁니다. 이제서야 시장이 정상화되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 정상화는 누군가에겐 파산이고 누군가에겐 경매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엔 미분양 얘기입니다. 그것도 건설이 완료된 미분양으로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집 다 지어놓고도 못 팔고 있는 물량입니다. 악성 재고로 건설사 입장에선 시한폭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건설사 창고에 박혀있는 재고가 아니라 매달 이자 내야 되는 부채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팔리긴커녕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왜 그렇게 얼어 죽어도 신축, 무조건 새 아파트 이런 말 반복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동안 건설사, 부동산 유튜버, 영끌 교수들까지 총출동해서 악성 재고를 떠넘기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분양 증가 속도를 보면은 앞으로 공급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급이 없을 것이다. 공포 심리를 조장했는데 이런 말은 사람들에게 떠넘기려는 선동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분양이 더 쌓여갈 것인데 이 미분양 물량으로도 공급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미분양이 지금 같은 속도로 쌓여간다면은 곧 할인 분양이 쏟아지면서 부동산 정상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울은 달라, 걱정 없다, 건설이 완료된 아파트는 현금 부자들이 서로 사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지금 보시는 건 서울의 건설 완료된 미분양 그래프입니다. 2025년 7월부터 눈에 띄게 폭증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6.27 대책이 시작된 시점, 대출 규제가 본격화되고 입주 포기 사례가 줄줄이 터지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현금 부자들이 어디 갔는지 계약만 하면은 10억 번다, 이런 아파트를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현금 부자 많다고 하는데 정말 현금 부자가 매수하는 모습이 나왔으면 합니다. 물론 아직 숫자만 보면은 절대적인 미분양 물량은 적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서울은 무조건 오른다는 신화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서울은 안전하다는 믿음, 영끌해도 버티면 오른다는 환상, 이런 믿음이 투자를 지탱해 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입주 포기로 입주가 시작되자 미분양 폭등이 서울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심리를 무너뜨리는 결정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부동산 투기 심리는 신뢰가 깨지는 순간 끝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지금 서울에서 시작된 겁니다.
지금 경매가 폭증하고 건설 끝난 미분양도 쌓이고 있기에 사람들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심리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최근 4년 정도 전국의 부동산 매수 심리입니다. 눈에 띄는 건 파란색 면적으로 부동산을 팔겠다는 사람이 이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사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숫자로 말하면은 매도하려는 사람이 7명이라면은 사는 사람은 1명도 안 되는 시장입니다. 완전한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흐름은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값 바닥이다, 반등이다 말은 많았지만 정작 사람들은 살 마음이 없습니다.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고 매수 심리는 이미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위기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경매와 급매, 할인 분양이 쏟아지면서 매도 심리가 더욱 강해질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집을 사고 싶어 하는 마음 자체를 꺾는 자료인 일자리 상황을 보겠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입니다. 눈에 띄는 건 제조업과 건설업 일자리가 계속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조업은 우리나라에서 좋은 일자리가 많은 분야입니다. 이런 일자리가 줄고 있다는 건 부동산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줄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른쪽은 연령별 성별 고용 추이인데요. 20대부터 50대 남성, 즉 가정경제를 지탱하고 집을 매수할 수 있는 핵심 연령층의 고용 지표가 뚜렷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집을 사야 할 사람들의 일자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일자리가 늘어난 쪽은 어떨까요? 서비스업, 복지 분야에서 일자리가 늘긴 했지만 여기엔 정규직이 거의 없고 대부분이 비정규직 또는 최저임금 일자리입니다. 이런 일자리로는 지금처럼 비싼 부동산을 아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부동산을 받아줄 수 있는 미래 세대 청년층 일자리를 보겠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청년층의 취업자 수가 매달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인구가 줄어서가 아닙니다. 인구 효과를 제거한 실제 고용 감소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쉬고 있다고 답한 청년 인구 추이입니다. 25에서 34세, 즉 가정을 꾸리고 주거 수요를 만들어야 할 연령대에서 쉬고 있는 사람들만 계속 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상에서 청년들에게 어설픈 충고나 조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처한 상황은 너무 처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같은 고가의 부동산을 청년에게 떠넘길 수 없습니다. 받아주지도 못하고 받아주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설사 받아주고 싶어도 받아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이미 정상화가 시작됐고 정상화 움직임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매는 늘고 미분양은 쌓이고 매수 심리는 사라졌으며 일자리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영끌들과 투기꾼들은 자신들이 마지막 호구였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겠지만 곧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